야야야야야야 1시 넘었어. 빨리 일어나. 뭐 했어 안 일어나고. 꿈꾸고 있었는데. 꿈 같은 소리 하고. 무슨 꿈이야. 학교 가야 되는데 당장 일어나. 꿈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당장 일어나. 꿈 같은 소리 하긴 응, 빨리 일어나 빨리. 상원이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 2013년 친구 수철이와 함께 만든 과제 영상입니다. 20년 뒤 자신은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지 상상해 보는 것이었죠. 지금의 아버지는 남들과 다르지 않게 아침 일찍 도심으로 출근하신다. 상자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꽉 막힌 빌딩 속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신다. 아버지는 많은 시간을 회의하는 데 쓰신다. 어른들에게 회의란 무엇일까? 학교에서 우리가 받는 수업과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일까? 이것이 정말 우리 아버지가 원하던 꿈이었습니다. 2033년 나는 내가 꿈꿔오던 작가가 되었다. 글을 쓰는 상상행위는 언제나 내게 행복을 준다. 나의 꿈은 작가였다. 지금의 나는 상상의 세계가 아닌 현실에서 국민들을 위한 글을 쓴다. 나는 정치부 기자이다. 수많은 거짓 속에서 진실을 가려내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하여 뛰고 있다. 꿈을 이룬 자, 나는 이상원이다. 20년 뒤 정치부 기자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상원이. (2 년) 뒤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상원이는 출가를 했습니다. (2015년) 가을 정식으로 삼위계를 받았습니다. 20년간 불렸던 상원이란 이름을 버리고 수진 스님이 되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자리한 불교 인재의 요람. 수진 스님은 동국대 1학년 새내기 학생입니다. 캠퍼스 곳곳에 봉축등이 내걸린 4월의 싱그러운 아침입니다. 아직 학생들이 등교하기 전 이른 시간에 제일 먼저 등교하는 이들은 새내기 1학년 스님들입니다. 새내기 스님들은 매일 아침 8시에 시작되는 아침 예불에 참석해야 합니다. 교내 법당인 정각원에서 올리는 아침 예불은 올해 입학한 3위 3인이들의 의무 사항이기도 합니다. 예불로 시작하여 예불로 끝나는 스님의 일상은 대학 생활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수진 스님이 목탁을 잡았습니다. 대양 승가야중 야제야제 바라지 바라승가제 모지사바 예. 스님이 원래 이렇게 매번 집전하십니까? 아닙니다. 그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집전합니다. 돌아가면서요? 예. 스님 목소리가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불 집전하는 거 보니까 진짜 제대로 스님이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지금? 수업하러 강연실로 갑니다. 정각원에서 아침 예불을 드리는 것 외에 학교 생활은 일반 학생과 다르지 않습니다. (1학년이라) 수업의 대부분은 교양 과목입니다. 오늘 첫 수업은 법과 인권입니다. 브랜드 가방으로 멋을 부릴 나이지만 스님의 가방은 바랑입니다.
스님, 이석준. 찍는 것도 익숙해지고 찍히는 것도 익숙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당연해져 버리면 그거를 보인다고 해도 어차피 지나다니다 보면 다른 사람들도 다 보는 모습인데 늘어나는 CCTV와 인권의 문제를 생각해보는 시간인데요. 과제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하셨나요? 어떤 이야기들? 어떤 부분이 CCTV를 활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보다 더 합리적일 수 있고 내 사생활을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스마트폰 어플 같은 걸 통해서 이제 뭐 위 CCTV는 이제 그 어디를 찍고 있고 얼마나 어떻게 가동되고 있고 어떤 목적으로 가동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공시를 해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준다면은 비교적 그러니까 공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이거? 여러분 이거 창원 박람회 들고 가도 될 것 같은데요? 괜찮지 않아요? 네? 수업을 끝낸 수진 스님. 누군가와 약속이 있나 봅니다. 도반 스님 만나서 같이 공양하기로 했는데 늦으시네. 점심을 먹기엔 이른 시간인데요. 아이고 배고파요. 2층밖에 없어요 지금 어차피. 3층에 11시부터 열잖아요. 버거킹 할까요? 감사합니다. 아침 공양 시간이 이르다 보니 늘 이 시간이면 배가 고파집니다. 학생 식당에서 저렴하게 한 끼를 해결합니다. 오늘 메뉴는 뭐예요? 날짜 비빔밥이네. 날짜 비빔밥. 네. 주로 점심 뭐 식사 이런 거 어떤 거 드세요? 그냥 그 학생 식당에서 나오는 걸로 먹습니다. 어머나. 예. 불교의 식사법은 원래 걸식입니다. 채식, 육식 가리지 않고 신도들의 공양으로 해결했으니까요. 바로 수업 따라가시죠. 네, 11시. 스님 학생이 많은 동국대이지만 어디를 가든 눈에 띄는 승복입니다. 20살 푸른 나이의 상원이는 무슨 사연이 있어 승복을 입은 걸까요? 수진 스님의 속가 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현관부터 불자 가정의 향기가 물씬 풍깁니다. 여기가 수진 선생님 네네. 사시던 집이에요? 네네. 그 수진 선생님 언제까지 살던 데인가요? 수진 스님이 거의 여기서 10년 이상을 사셨죠. 그때부터 그리고 지금도 이제 절로 들어가시 전까지 계속 하시는 곳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고3 때 계속 여기 사셨고. 예. 여기가 스님방이에요. 뭐 달라진 건 없습니다. 예. 그러면 어차피 출가했는데 그대로 이렇게 놔두는 뭐 이유가 있으세요? 출가를 했다는 의미 자체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 다른 세계로 간 게 아니라 갔다 왔다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오셨을 때 잠시 쉴 수 있는 뭐 방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출가를 했다고 해서 옛날 걸 지워버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본인이 지울 필요도 없고 저도 제 마음에 지울 필요도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놔두는 거죠 뭐. 그리고 뭐 저희 큰아이가 유학 가서 10년 이상을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방학 때 오고 그 큰아이가 방학 때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거와 수진 스님이 절에 계시다가 집에 잠깐 왔다 가는 거하고 저한테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이렇게 상원이네 집이니까 작은 상원이네 집이잖아요, 이 방은. 과학도 좋아해서 과학동화 한 2년 계속 봤고 그리고 뭐 그다음에 워낙 독서를 좋아하니까 항상 뭐 초등학교 때든 중학교든 고등학교 때든 학교 입학을 하면 제일 먼저 가보는 곳이 보건실. 건강은 중요하므로. 그 다음에 독서실, 도서실.
1학년 때는,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는, 1학년 때 이제 학교에서 없어져서 담임선생님한테 전화를 많이 받았었어요. 아이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1학년 때니까 놀래서 막 가보잖아요. 그러면은 도서실 저쪽 구석에서 앉아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수업 종이 울렸는지도 모르고 계속 책만 읽고 있더라고요. 아, 그때는 되게 속상했어요. 왜냐면 선생님이 계속 전화도 하시고. 상원이에게 특별한 사연이 있을 것 같지 않은 중상층의 유복한 가정입니다. 상원이가 이제 5살? 출가한 아들이 보고 싶을 때마다 부부는 포토북을 봅니다. 100년 살아가지고. 부부에게 상원이의 사진은 가족의 추억이고 소중한 삶의 한 페이지입니다. 성장 시기별로 상원이의 사진을 여러 권의 포토북으로 만들어 놓은 건 엄마의 솜씨입니다. 위로 형이 하나 있고 상원이가 둘째 아들입니다. 유복한 가정에서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상원이가 출가를 할 거라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양반 스님이 의사 스님이 될 줄이야 몰랐지. 그때 그 네. 상원이죠? 예, 상원이죠. 몇 살 때? 이때가 5학년. 언제 걸? 그러니까 5학년, 이때가 5학년 때, 6학년 때였을 거예요. 6학년 때. 만들다 보니까 또, 이때 이렇게 명본 스님하고 그 옛날부터 이렇게 인연이었구나. 아유, 이 사진에 또 이렇게 많이 등장하시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10년도 넘었으니까. 출가를 한다는 게 갑자기 뭐 어떻게 이런 건 아니고 정말 연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말 못할 사연이 있거나 상처가 있어서 출가한다는 낡은 고정관념으로는 상원이의 출가를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가족 사진마다 숨길 수 없는 유복함과 따뜻한 가족애가 느껴졌습니다. 사실은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그 뭐 반대, 이게 안 돼, 뭐 이런 생각이 든 게 아니고 이거 뭐지 도대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굉장히 당혹스럽더라고요. 처음엔 좀 많이 걱정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많이 물어보고 진짜 이게 너가 원하는 거냐, 아니면 이건 좀 우발적으로 하는 거냐. 그런데 이제 천천히 얘기해보고 하고 진짜 이게 본인이 원한다는 걸 듣고 나서는 그래, 널 믿어보죠, 하고. 첫 번째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라. 두 번째는 자기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해라. 마지막으로 그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이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늘 해왔는데 스님은 그 3가지 기준에 볼 때 다 훌륭한 직업이기도 하더라고요. 규칙의 무게가 너한테 너무 힘겹게 올 수도 있다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괜찮아요. 뭐 견뎌보죠. 뭐 다들 사람들이 거쳐가는 건데 저라고 왜 안 되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그럼 한번 해봐. 그런데 어쨌든 힘들 수 있어. 그리고 바깥에서 보는 거와는 다를 수 있어. 근데 저는 원래 뭐 하겠다는 거를, 그러니까 사회에 해가 되는 일이 아니면 막지는 않아요. 제가 뭐 아는 게 뭐 얼마나 있어서 그건 그 길은 좋고 뭐 어떤 길은 나쁘다라고 제가 감히 판단할 수가 있겠어요. 시작. 아들의 출가에 대해 부모는 어떤 편견도 없었습니다. 출가를 허락하고 오사카로 가족 여행을 다녀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출가하는 아들의 머리를 직접 깎아주었습니다. 나쁜 선택이 아니기에 이성적으로 선선히 허락을 했지만 아들을 보내는 마음까지 좋은 것은 아닙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날까지는 아직 제 아이잖아요. 제 아이의 머리를 남이 깎게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내 아이일 때 내가 내 마음으로 내 아이의 머리를 깎아서 내가 보내리라. 그건 아이한테도 무언의 얘기를 한 거고 저는 저한테도 얘기한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정말 내 아이를 다른 세계로 보낼 거야. 알았지? 라고 제가 저한테요. 근데 그래도 역시 사람에서 기분이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날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머리를 깎은 상원이는 행자가 되었습니다. 상원이란 이름도 수진이란 본명도 없이 통도사 이행자로 살았습니다.
특별히 한간에 펼치는 일을 불사라고 부릅니다. 20살 가을 49기 3.2.3.1이 수계식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위불, 위법. 아무개라고 할 때는 자기 법령을 대면서 한마디 따라하십시오. 불법승 삼보에 귀의한 부처님의 출가 제자 스님이 되었습니다. 상원이 부모도 수계식에 참석했습니다. 정식으로 스님이 된 아들이 올리는 큰 절도 받았습니다. 부처님 법을 상징하는 가사와 바루를 받쳐들고 스님으로 첫걸음을 내딛는 아들의 사진도 찍었습니다. 20살 상원이는 정식으로 스님이 되어 수진이란 법명을 받았습니다. 상원이가 아니라 수진 스님입니다. 수계식에 참석한 후 부모는 아들 상원이, 아니 수진 스님을 집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이제 아들이 평생 살 집은 절입니다. 엄마의 마음을 아는 듯 수진 스님이 괜한 장난을 걸어봅니다. 연인같이 다정했던 엄마, 늘 힘이 되어주었던 부모님입니다. 출가를 한다 하니까 이제 그 은사 스님도 알아보고, 그리고 은사 스님과 함께 연계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할지, 그리고 이제 뭐 그 어디로 갈지, 그리고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여기 동대로 오면서도 그러면서도 이제 그 동대에 이제 그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혹은 동대에 계신 아는 교수님들이라든가, 혹은 또 이제 그 동대에 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필요한 책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굉장히 많은 도움과 그리고 지지, 그리고 이제 그 상담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행자복 입고 찍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수진 스님의 수계 사진을 볼 때마다 부모는 신기합니다. 수진 스님은 회색 옷이나 알게 옷이나 그때가 언제 찍은 사진인가요? 이게 작년 9월 16일이죠. 3.2개. 어디 있습니까? 이게 스님 예, 가운데 정가운데 있네요. 계시네요. 네, 갔었죠. 네. 이때는 이제 수계식 할 적에는 부모가 와도 된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가서 놀란 게 워낙 사진 찍기 싫어하는 애니까 뭐 저쪽 구석 어디쯤에 찍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정가운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여쭤봤어요. 아니 옛날엔 그렇게 사진 찍기 싫어해가지고, 아니 나중에 사진인데 보면 나와요. 이게 가족끼리 가서 사진 찍으면 저 뒤통수만 찍히고 저기 도망가고 그랬는데, 아니 어떻게 이게 딱 가운데서 찍었어요? 그랬더니 사진은 가운데서 찍어야죠. 그러던데요. 하지 않는 기가 막혀서 내가. 이게 제가 마치 여태까지 안 맞는 옷을 입고 있다가 자기한테 맞는 옷을 입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인가 봐요. 부모로서는 딱 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 이게 이상해요. 원래부터 그랬던 것처럼. 그동안에 이상한 곳에 있다가 원래 제대로 된 곳으로 간 것처럼. 수유리 화계사 근처에는 동국대 스님 학생들의 기숙사가 있습니다. 은사 스님이 계신 백양사가 울산에 있어서 수진 스님도 이곳에서 기숙사 생활을 합니다. 2학년 이상은 각자의 방이 있지만 1학년 스님들은 큰 방에서 대중 생활을 익힙니다. 일요일 오후, 일반 기숙사라면 외출이나 외박으로 텅 비었을 텐데 스님들의 기숙사는 여느 날과 다르지 않습니다. 학기 초 한 달간은 규제 기간이라 외박은 물론 외출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뭐 챙기시는 거예요? 그 축구 때 쓰는 약품 챙기고 있습니다. 약품이요? 예, 그러니까 뭐 외상이나 그런 것들 챙기고 있습니다.
이런 소임은 어떻게 맡게 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는 그 자발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발해서 하거나 투표를 통해서 하거나 하는데요. 저는 그냥 자발적으로 했습니다. 대신 2주일에 한 번씩 일요일마다 대중 스님이 모여 축구를 합니다. 은사 스님이 계신 집에 가는 대신 위탁년 스님들과 축구를 하는 건데요. 군대 축구만큼이나 재밌는 스님들 축구입니다. 고무줄 안경까지 준비가 단단합니다. 나름 축구화도 챙겨 신고 수진 스님은 기숙사에서 나이가 제일 어립니다. 대부분 강원을 졸업하고 대학에 오신 분들이 많은데 수진 스님은 곧바로 대학으로 왔으니까요. 축구를 위한 자잘한 준비는 대부분 1학년 몫입니다. 축구 편은 어떻게 먹고 해요? 축구는 이제 그 저번에는 이제 그 학년별로 했었는데요. 1학년끼리 그리고 2, 3학년끼리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그 문제가 좀 있었어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1학년생들이 좀 그 태클을 하기 좀 꺼려한다든가, 혹은 이제 그 공을 좀 신중하게 차게 된다든가 그런 정치적인 이유가 좀 있었어서 그랬어서 이제 이번에는 1, 2, 3학년을 다 그 섞어서 한다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뛰는 걸 싫어했던 수진 스님입니다. 약통을 들고 축구하는 스님들을 바라봅니다. 혹시 누군가가 다치기라도 하면 곧장 달려가야 하니까요. 수진 스님 드디어 할 일이 생겼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이 아닌가 봅니다. 멋쩍게 돌아 나옵니다. 장난치고 웃고 떠드는 모습이 여느 젊은이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수진 스님이 팀 조끼를 입는군요. 후반전에는 출전하려나 봅니다. 여지없이 공을 뺏기고 마네요. 스님 진짜 잘하시던데. 감사합니다. 축구 선수 하셨어요? 아니요, 초등학교 때 살짝. 초등학교 때? 근데 여기 2, 3학년 스님들하고 했는데 네. 이렇게 1학년이 이렇게 잘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그것 때문에 걱정이에요. 걱정이 돼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많이 먹으면 뛰셨어요? 골은 못 넣으신 것 같아요. 오늘 그냥 못 넣었어요. 그래서 수비 주로. 수비. 근데 지금 1학년한테 지고 있죠? 예, 어떻게 역전할 자신 있으세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좀 봐주고 하시고 뭐 그런 거 없습니까? 1학년하고 하면? 일단은 뭐 경기이기 때문에 예, 열심히 해야 되겠죠. 사실은 저도 이제 30대가 넘어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부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도 출발 연령대가 좀 더 낮아졌으면 좋겠고 수진 스님 같이 이렇게 젊으신 스님들이 들어오셔야지 앞으로 이제 한국 불교의 또 미래도 밝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5시 기상부터 밤 10시 취침까지 기숙사의 생활 규범은 철저합니다. 일요일 저녁은 대청소 날입니다.
수진 스님이 맡은 청소 소임은 분리수거입니다. 일반 대학 기숙사하고 백사원하고 다른 점은 스님들이 산다는 게 가장 다른 점이죠. 그래서 스님들로서의 그 자세라든지 혹은 마음가짐 그런 것을 교육을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단적인 예로서 학교 입학을 하시면 입학하기 전에 약 한 달 이상을 사전교육 혹은 선행교육이라는 이름에서 사회와 소통의 문제 혹은 사회 지도자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 그런 것들을 많이 교육시키거든요. 저희는요. 기숙사도 전통적인 승가 공동체 문화를 따릅니다. 절에서 스님들이 모여 회의하는 것을 대중공사라고 하는데요. 기숙사의 대중공사는 공지사항과 잘잘못을 시정하는 자자 시간입니다. 1학년 자자를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찰중 선생님께 지적 사항이 나온 거는 그 해우소 청소라든지 세면장, 샤워실에 좀 물때라든지 그런 바닥 청소가 제대로 안 됐다는 지적이 나왔고요. 여기 관련해서 아까 수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각 처소 그 청소 소임자 선생님들께서는 각별히 주의해서 청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봄철 황사가 좀 미세먼지라든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여기 관련해서 건강관리 잘 해주시면 건강관리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끝내도 되죠? 네. 더 이상 전하실 말씀 없으시면 자자 마치고 취침해 드리겠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스님인 분은 없습니다. 여법한 스님이 되기 위해 하나부터 10까지 배워야 하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 3시간씩 스님들만 하는 특별 수업이 있습니다. 중요한 불교의식을 배우는 습의 시간입니다. 상계, 음악, 그리고 배웠던 상기, 사홍소원, 관야신경, 염원을 담아서 이 몸을 표현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의례를 통해서 완성이 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의례를 통해서 종교가 이제 활성화되고, 만약에 의례가 활성화 안 되면 그 종교는 소멸이 되고 맙니다. 요즘은 삼규일을 비롯한 일상적인 의식문은 한글로 풀어서 합니다. 중간 휴식 시간. 수진 스님이 도반 스님과 함께 강의실을 빠져나옵니다. 스님들이 찾은 곳은 교내 협동조합인 생협. 그래, 비닐을? 가끔씩 비닐 패킹 끊어진 것도 있던데요, 가끔씩. 토익이 부담되기는 스님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 스님들이 토익을 보시나요? 네, 저희도 봐야지 졸업을 할 수 있습니다. 토익 500점, 600점 넘어가야 졸업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 있으려나? 잠겨있나? 안 잠겨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본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본문이나 아니면 솔직히 말하면은 이거 사실 이런 거 말고 소설책 같은 거 있잖아요. 영문으로 된 소설책이요? 네네. 그거 그냥 번역하면서 계속 읽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읽다 보면 꼭 막히는 단어도 있거든요. 네. 그 단어 해석해 가면서 이제 8개 국어가 가능한 수진 스님입니다. 도반 스님에게 외국어 공부법을 조언해 주기도 합니다. 스피킹도 많이 들어가니까 이제 영어 그 뉴스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듣는 거 좀 좋고요. 구석진 서가에서 뭔가를 발견했나 봅니다. 오, 스님 얼마 이거? 수진 스님의 음성 톤이 달라졌습니다. 네? 저희 이거 반띵 할까요? 그럴까요? 그러니까 가격 반띵. 그럴까요? 이거 진짜 이거 하나 소장을 하나. 오케이 사실.
보물이라도 발견한 듯 한껏 들뜬 수진 스님. 무리를 해서라도 갖고 싶은 이 책. 도대체 무슨 책일까요? 23,000원입니다. 잠깐만요. 샘플이 이게 있었다. 제가 3% 할인됩니다. 꼼꼼하게 3% 할인도 놓치지 않습니다. 어디 보자. 22,310원이니까 11,150원. 불교학과와 인체생물학. 뜬금없어 보이지만 인문학적 소양이 깊은 수진 스님에겐 호기심을 자극하는 보물책입니다. 강의 시간이 빌 때마다 수진 스님이 찾는 곳, 대학 도서관입니다. 수진 스님의 독서 영역은 경계가 없습니다. 특히 과학 도서는 어려서부터 탐독하던 관심 분야입니다. 남들에겐 전공 서적도 수진 스님에겐 취미이고 흥미인가 봅니다. 만화 동아리방에서 빈 시간을 보내기도 하지만 열람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오늘은 새내기 스님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 있는 날입니다. 스님과 일반 학생들의 자연스러운 만남을 위해 불교대학에서 마련한 차담 동행입니다. 밥 먹고 차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인데요. 스님과 일반 학생이 부담 없이 어울리며 소통하는 자리입니다. 메뉴는 비빔밥. 수진 스님도 옆에 앉은 여학생과 또래의 관심사를 나눕니다. 얘기하다 보면 진짜 취미 같은 것도 있고 아니면 얘기도 잘 통하면 일반 학과 친구들이랑 다르고 재밌어요. 축구도 뭐 다를 거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반 생활하는 거라 조금 더 좀 불교 쪽의 뜻을 많이 보고 생각한다는 것밖에는 다른 거 없다고. 눈에 보이는 승복이 다를 뿐 함께 고민하고 함께 살아가는 같은 세대입니다. 공업의 사부 대중인 것이죠. 학생들은 이제 과거로부터의 생각을 통해서 이제 그것을 통해 미래를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토익을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토플을 준비하고 그리고 시험을 치고 그러면서 그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준비를 쌓아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야 이제 그 미래의 자신의 현재가 편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를 보기보다는 약간 미래를 보는 성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스님들은 그 과거나 미래보다는 이제 현재에 좀 집중을 해가지고 그 현재 상황에 맞춰서 다시 미래를 바꾸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약간 다른 점인 것 같습니다. 청춘들이 젊음을 만끽하는 꽃철. 수진 스님도 학과 친구들과 카페에 앉았습니다. 백양사라고 해야 되나? 그게 애매한 게 일단 그 통도사로 한 게 맞아요. 통도사. 유명해요. 러시아어 잘하신다고. 도대체 어디까지 소문이 난 거지? 또래 학생들이 그렇듯 수진 스님과 친구들의 관심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수업 정보를 나누고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다녀와야 하는 군대 이야기입니다. 건강대학교 불교의 수행과 신행 과목인데 이제 화요일 날 시험 볼 거여서 스님한테 물어보고 있었어요. 어떤 부분들 여쭤보셨어요? 네? 아 여기 예불문이 나오는 게 있는데 이제 그게 한자로 적혀 있으니까 뜻풀이 물어보고 있었어요. 스님들이 대부분 다 이미 다녀오시고 난 다음에 출가하는 경우는 많은데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아예 그 졸업하고 난 다음에 갈 생각이에요. 그냥 일반 병사가 아니죠. 그 군법사로 갈 수가 있긴 한데 근데 군법사 시험을 봐야 돼 일단. 근데
그게 제가 아는 게 맞다면 그 이번에 20명이 지원했는데 다섯 명만 붙었어요. 그때가요? 네. 그게 안 되면은 그냥 일반 병사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병사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군종병으로 좀 빠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운이 좋다면요. 되게 처음에는 이게 막 제가 종교가 없다 보니까 스님들 이렇게 많이 뵙는 게 처음이어서 약간 어색했는데 다 그냥 평범하고 똑같은 학생인 것 같아요. 그냥 스님 일을 하시는 것만 특별하고 나머지는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동갑인데 아직 어린 나이에 이렇게 출가할 결심을 해가지고 스님이 됐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기분이 드세요? 되게 자기 결심을 잘 하셨으니까 추진력도 있으시고 똑똑하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출가를 하는 것으로 미래 고민을 한 방에 날려버린 수진 스님입니다. 금요일 오후 가벼운 발걸음으로 거리를 나섭니다. 부모님이 계신 속가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지하철 일단 마두역에서 내려서 버스 타고 들어갈 거예요. 네네. 지금 누구 와 계신 사람 있어요? 할머니 와 계세요? 네네. 부모도 수진 스님도 출가했기 때문에 인연을 끊어야 한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부모와 가족은 여전히 수진 스님을 지지해주는 든든한 후원자입니다. 출가 후 처음으로 만나는 외할머니입니다. 집안은 출가하기 전이나 변한 것이 없습니다. 상원이 방이고 수진 스님의 집입니다. 엄마 연수 씨가 붙인 상원네 집 이름은 화방사입니다. 꽃향기 그윽한 명랑하고 화기애애한 스위트홈입니다. 모처럼 새 모자가 주방에서 만났습니다. 출가 전에 늘 있어왔던 상원인의 저녁 풍경이기도 합니다. 냄새는 안 좋아도 근데 맛있다 한번 먹어보고 싶다. 왜냐면 너무 궁금하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유난히 파스타를 좋아했던 수진 스님입니다.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파스타는 형제들이 기억하는 엄마의 손맛이기도 합니다. 오랜만에 동생하고 이렇게 같이 식사하니까 어떠세요? 좋죠. 좋습니다. 굉장히 좀 이제 셋이서 이제 많이 좀 식사하다가 이제 딱 4명이 되니까 좀 다 풀로 된 것 같고, 풀하우스 된 것 같죠. 그래서 기분이 굉장히 가득 찬 것 같습니다. 스님이라 부르고 경어를 써야 하지만 바라보고만 있어도 좋은 사랑스런 아들입니다. 힘들었던 점은 없어요? 인간관계가 아무래도 제일 힘들었어요. 이제 주간 죽은 싫어해. 죽은 싫어해. 아니 근데 근데 내가 예전에 말했던 게 그거 있잖아. 오랜만에 보시는 거예요? 예, 오래간만에 보죠. 어떠세요? 글쎄 처음에 얘가 스님이 된다 그랬을 때는 가슴이 찡하고 아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딸한테 내가 말을 못했죠. 어떻게 갔냐 소리도 못하고 그래서 집에서 혼자서 그냥 가슴도 아프고 눈물도 나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딸이 이렇게 아들을 스님으로 보내는 걸 보면서 그래 지가 원하는 길을 가는 게 가장 행복한 길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승복을 입고 있는 걸 보니까 그게 제 길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얘가 아까도 사진도 계속 봤지만 평상시에 이렇게 사진 찍는 것도 싫어하고 또 국민학교 때도 조금 좀 특수한 데가 있었어요 얘가. 그래서 걔는 왜 이렇게 좀 특수하냐 이랬는데 지금 스님이 대놓고 보니까 얘가 우리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이다. 내가
영화를 찍는 거 아시죠? 우리 엄마도 왔으니까 제가 이참에 한번 우리 엄마도 영화에 등장시켜드리겠어요. 엄마 연수 씨는 요즘 다큐 영화에 빠져 있습니다. 다큐이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갈 거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가세요. 갑니다. 예. 여보, 쳐다보면 안 돼요. 아들의 출가 이야기를 10분짜리 짧은 다큐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늦게 퇴근한 아빠는 모처럼 만나는 스님 아들을 위해 케이크를 사왔습니다. 스님은 저 뭐지 이거 티라미수 케이크 어떻게 나온 건지 아세요? 갓 20을 넘긴 수진 스님의 입맛은 사찰 음식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잘 적응하고 있는 수진 스님이 가족들은 대견하고 신기합니다. 5살, 6살 때부터 19살이 되고 싶다고 그랬거든요. 스님이? 그게 사실은 그게 이상한 게 20살도 아니고 19살이에요. 그러니까 어른도 아니고. 네. 근데 이제 그게 19살에 지금 들어간 거야? 그렇죠. 19살. 그 출가를 19살에 하신 거니까. 어머니가 원래 그 20살 되면은 이제 아, 맞아. 그 집 나가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스님이 나가셨네요. 저는 좀 실패하셨지만 뭐. 그러니까. 아니 근데 마음은 아직도 19살이에요. 왜 옛날부터 뭐 19살이 딱 되고 싶었던 거예요? 딱 하고 하필 19살이었어요? 20살도 아니고 18살도 아니고. 뭐 게임하고 싶었나 보지. 대여섯 살 꼬매기 때부터 19살이 되고 싶었던 수진 스님.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 그래서 들어가고 나니까 부처님의 세계가 그게 좋았어요. 어머 아닌 것 같아. 왜 이렇게 오묘한 미소를? 사람마다 이제 그 맞는 직업이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은 이게 좀 직업이 이게 좀 천성에 맞고 이게 좀 천성에 맞고 하는데 저는 이제 뭐랄까 좀 어떤 의미에서 약간 귀격화되고 어떤 의미에서는 좀 더 그 좀 질서정연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약간 좀 그 개인의 플레이 약간 그 강조되기도 하고 그런 곳이다 보니까 저에게 있어서는 그 과연 이게 하늘에서 정해진 천직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 입맛은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된 거야. 스님을 보면 두 가지 생각이 늘 머릿속에 있어요. 하나는 그 겉으로 보이는 스님의 모습인 거고요. 또 하나는 그 안에 있는 그 내면에 있는 뭐 저만 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들의 모습이 그냥 그대로 투영이 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모습이 다 있어서 저는 굉장히 좋아요. 그냥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좋고 또 잘 맞는 그런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것도 좋고요. 그래서 그냥 언제나 뭐 늘 그런 모습으로 있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는 존재? 그리고 내가 바로 서 있음으로 해서 내가 거기서 왔다는 게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게 출가한 스님의 부모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출가한 스님의 부모가 바르게 살아서 그리고 바르게 산다는 거는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바르게 잘 독립적으로 잘 살아가는 게 출가하신 스님께 도와드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려고요. 그러니까 6살 뭐 이럴 때 5, 6살이었으니까 19살이 되겠다고 했을 적에 조금 서운함? 가족의 이해와 사랑, 응원과 지지가 있기에 수진 스님의 길은 더욱 굳건하고 평화로울 수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윤회 중생의 삶은 끝없는 여행입니다. 끝없이 떠나보내야 하는 시간 속에서 만남과 이별을 수없이 반복하며 오늘도 저마다의 인연대로 여행을 떠납니다. 수진 스님이 선택한 이번 생은 깨달음을 향한 진리의 여행입니다. 오늘 수진 스님은 여행 안내자인 은사 스님을 뵈러 가는 길입니다.
스님께서 그 조계사 근처에서 꽃집을 하셨었는데, 그런데 그 꽃집을 할 때 그때 은사 스님이 마침 조계사에서 생활하고 계셨었습니다. 그때 저희 꽃집에 들르게 됐고 그때 만난 게 인연이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때 그 스님의 인상은 어떠셨어요? 스님 몇 살 때였고? 그때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였고요. 그때는 4학년 때였습니다. 그때는 뭐랄까 일단 스님이라는 분을 처음 뵀었으니까 처음에 약간 솔직히 약간 무섭기도 했었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같이 좀 지내고 그러다 보니까 스님도 그냥 다 똑같은 사람이구나라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깨달음의 세계로 가는 첫 번째 강, 출가의 강을 건너게 될 줄 몰랐습니다. 스님이 될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은사 스님이 수계 산림법회로 통도사에 와 계십니다. 지나가던 행자님이 수진 스님을 향해 공손히 합장 인사를 합니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수계를 받기 전 수진 스님도 이곳 통도사에서 행자 생활을 했습니다. 행자는 이름이 없습니다. 상원이란 성명도 수진이란 법명도 없이 그저 이 행자로 불렸습니다. 오랜만에 통도사 오신 것 같은데 소감이 어떠세요? 뭐랄까 오랜만에 약간 본가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러니까 옛날 행자 생활 했던 거 생각나면서 옛집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지금 꽃도 피고 했는데 계절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행자 때는 이게 봄을 잘 못 느꼈었는데 지금 와보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행자 때는 봄을 못 느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꽃 펴도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고 그랬었으니까요. 힘들어서 그러신 거예요? 힘들어서도 그랬고요. 그리고 이제 꽃을 볼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요. 마음적 여유도 없었고요. 곱고 여려 보이는 이 행자. 상원이가 혹독한 큰절 행자살이를 견뎌낼 수 있을까 모두 의심했습니다. 고되고 힘들었기 때문일까? 행자 시절을 함께 견뎌낸 도반들과 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전화하려고 했는데 전화 드렸었는데 네. 규제 기간에는 산문 밖 출입은 물론이고 허락 없이 개인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대신 찰중 스님이 수진 스님을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동대에 가게 됐습니다. 동대 재학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습니다. 네. 찰중은 대중생활에서 청규를 지도하는 소임입니다. 찰중 스님으로부터 함께 행자 생활을 했던 도반들의 안부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통도사 강원에 남았습니다. 2학년 하면 통한다고? 네. 그러니까 스님마다 다 달라요. 어떤 세계 자체가 다른데 그때 행자님이었으니까 이 스님은 말하면 알아들어요. 알아듣고 제가 말하면 또 다른 세계를 이야기하는데 그 당시에는 저도 이제 행자 수기 교육 받고 어디 갔을까 이렇게 궁금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뵈네요. 잘 지내시고 어디서? 서울 동국대. 서울동대. 네, 서울동대. 비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살이 좀 찌신 것 같다. 계속 공부하느라. 지나는 길에 아들같이 챙겨주던 공양주 보살님도 배웠습니다. 행자 생활 다시 하면 살 빠질 것 같은데요. 안 끔찍해요? 끔찍해요. 안 끔찍해요. 규제 기간이라 도반들을 만날 수 없었는데 찰중 스님이 어른 스님의 허락을 받고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늦겨울에서 초가을까지 반년간 동고동락했던 행자 도반들입니다. 오랜만에 뵈니까 어떠세요? 좋네요.
좋아요. 형 그러지 말고 삼리극장을 스승님 오늘도 법당 나선다. 갑자기 큰 스님이 보인다. 합창도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세요. 이런 부담스러워. 출가자들 이래서 막 그러면 그럴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선생님? 솔직히 공부를 담백하게. 잘합니다. 공부요? 머리가 똑똑하고 4개 국어인가 5개 국어를 할 수 있고 대단하신 머리를 갖고 출가를 했다는 게 한편으로 자랑스러워. 큰 스님이 될 거예요. 이제 정준님 같은 말고 다른 분이 그냥 큰 스님이 될 거예요. 독특하시면 그냥 이렇게 이것저것 이게 발산을 이제 못 하지 않습니까? 여기 되면 이제 자제하는 경우는 발산의 종류가 좀 재밌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예를 들면 어떤 방송을 나갈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정말 그렇기 때문에 강원으로 오라는 도반 스님도 있습니다. 4월 7일까지 입방 받는 데였습니다. 4월 7일까지. 행자 생활 하다가 이렇게 혹시 포기하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까? 많죠. 아, 많습니까? 반 이상. 와서 한 30분 있다 간 날. 출가를 결심했다고 모두 스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 우리가 전도전 내려오는 김행자님 있잖아요. 어떤 이유로들 이렇게 포기하고 하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이제 수행자, 출가자에 대한 이제 사람들이 판타지가 있었는데 막상 바로 사람들이 출가하고 나서 그걸 얻는 줄 알고 있는데 그 자유로운 수행자, 출가자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이제 그 밑에 이제 배초처럼 밑에는 이렇게 어지럽게 발장구 치고 있는데 위에는 우아한 것처럼 행자들 때부터는 이렇게 고단한 일이랑 아무래도 이제 정신적으로 여유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상 딱 현실 자기가 생각한 이상향이랑 달라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괴리감이 너무 크니까는 빨리 나갈 사람 나가고 또 자기가 생각했던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래도 꾹꾹 참고 입력하면서 이제 정진하면서 이렇게 지금은 3위를 보고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사람을 비유할 때 그때 이제 약간 운송수단에 많이 비유를 하는데요. 바닷길인데 근데 찌푸차 같다든가 아니면 이제 혹은 또 이제 험한 바닷길인데 돛담배 같다든가 그런 격인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분명히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하지만 다만 길이 달랐을 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 사람들이 무능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길이 좀 달랐을 뿐이죠. 같은 곳에 머물지 않아도 평생의 수행길을 서로 지켜봐줄 소중한 도반들입니다. 아니 우리 항상 이렇게 안 와 우리는. 불보종찰 통도사에서의 행자살이는 힘겹고 고단했습니다. 이 행자도 김 행자도 무시로 인내심의 한계를 느껴야 했던 용광로 같은 6개월이었습니다. 수진 스님에게도 도반에게도 이제는 추억이 됐습니다. 행자 시절 아들의 출가를 흔쾌히 허락했지만 부모의 마음도 편치는 않았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행자로 데려온 사람은 없대요. 그런 경우가 처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통도사가 생긴 이후 처음일걸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가 오케이 그래 너 스님 해도 돼 라고 데려온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전기수 행자들하고 그 다음에 통도사의 그 외에 뭐 이제 보살님들이 다들 3일 안에 그만둔다. 일주일에 후에 돌아간다. 열흘 후에 돌아간다. 내기를 했대요. 누가 먼저 만나. 근데 끝까지 남아 있었던 거죠. 책 속에 묻혀 곱게 자란 아들이 혹독한 행자 생활을 견뎌낼 수 있을까? 제가 행자 생활 할 때 그때 이제 새벽예물을 드리고 있는데 근데 그 뒤에 다 끝나고 나서 뒤에 보니까 이제 부모님이 계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참 마음이 복잡했었는데요. 무작정 내려갔습니다. 무작정 내려가서 이제 새벽 예불에 들어갔더니 뒷모습만 봐도 우리 아들이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뭐라 할까요? 그러니까 뭐 만나서 얘기를 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보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잘 있다라는 걸 확인하고 싶었던 거고 그런 마음으로 갔었고요. 그래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바라보기만 했는데도. 어떤 의미에서는 더 나았던 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완전히 그 허공에 던져진 것은 아니라 이제 그 뒤에서 분명히 보고 있는 그 든든한 조력자가 있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부부는 한 달에 2번 고향에서 양산 통도사까지 밤길을 달렸습니다. 아들의 뒤통수만 바라보고 오기를 6개월간 계속했습니다. 통도사에 가서 꼭 산문을 걸어서 어머니와 나오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 행자 때는 산문을 못 나오잖아요. 예. 근데 거기를 꼭 자기가 회색 옷을 입고 내가 꼭 걸어 나오리라. 6개월 동안 내내 다짐을 했대요. 은사 스님은 주지 스님께 제자를 인사시켰습니다. 초등학교 학기 때부터 봤거든요. 영락 없이 자식 자랑하는 부모입니다. 제 나이 때 출가했습니다. 제 나이 때. 은사 스님 허무대. 스님도 정부 살 때 왔어요. 저 고등학교 졸업하고. 엄청 빨리 왔네. 바로 깎았잖아요. 너무 똑같은데. 어디 다 찍었어. 오늘 그것 때문에. 네. 오늘 뭐 통도사고 한 바퀴 돌고. 규제 야선이 끝났습니다. 규제는 끝난 거예요. 이제 주말에는 나와도 되나? 예수님. 저번 주부터 가능한가? 예수님. 요즘 바둑공연 하나? 예수님. 학교 다닐 때 주 5일로 하고 있습니다. 월. 은사 스님은 제자의 모든 것이 궁금합니다. 지낼만 하던가? 예수님. 일단 대화가 통하는 도관들이 있어서 그래서 좀 아무래도 좋습니다. 자식을 챙기는 어버이의 마음입니다. 통도사 있을 때 우리 바둑공연 하면 제일 합하는 상 들고 따라 다 갖다 치워놔놓고 내려가가지고 다시 먹을 시간이 없었어요. 은사 명본 스님도 소시적에 출가하여 통도사에서 살았습니다. 점심 때 되면 이제 2층은 이제 2,800원에서 3,000원 사이 하는 약간 싼 식당인데 약간 좀 돈이 좀 궁하시거나 그런 분들은 거기서 드시고. 우리가 장가는 안 갔지만 부모가 된 느낌. 그런 느낌이 실제로 듭니다. 상자가 한 명 생겼다는 게 내가 부모로서 책임감이 느껴지는 삶이 시작이 되는구나. 든든하기도 하지만서도 또 한편으로는 또 긴 시간 같이 가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듭니다. 은사 스님의 자애로운 마음을 알기에 은사를 모시는 제자의 마음도 극진합니다. 예. 집에 돌아왔습니다. 수진 스님의 집이고 방입니다. 스님, 오랜만에 여기 스님 처소인가요? 예. 어떠세요? 뭐 변한 게 있습니까? 변한 건 없네요. 변한 건 딱히 없네요. 스님, 뭐 집에 돌아온 것 같으세요? 어떠십니까? 집에 있었던 이제 뭐랄까 오히려 거기서 계속 생활하다 보니까 약간 집은 집인데 약간 뭐랄까 군대 갔다가 왔을 때 군대 갔다 집에 오는 그런 느낌이랄까. 군대 갔다가? 네. 좀 그러니까 약간 어색한 그런 느낌이시네요. 예. 신도님이 수진 스님을 알아봅니다.
오랜만에 뵈요. 오늘 행사고 마치고 오셨어요? 네, 오랜만에 뵈요. 그러네요. 아유, 그 언제 오셨어요, 그러면? 올해 2월달에 동대 하느라고 올라갔었고요. 아, 그랬었습니까? 아, 되게 잘 되셨네. 아, 예, 명건 스님 원사구나. 네. 아, 예, 했었구나. 예, 돌리고 왔습니다. 예. 봄비가 싱그러운 토요일 오후, 수진 스님에겐 특별한 날입니다. 고등학교 절친이 수진 스님을 보러 울산까지 내려왔습니다. 4시간 걸렸어, 4시간. 네, 백양사는 저기 아래에 있는 거야? 여기야 바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같은 반에서 같이 지내게 됐어요. 아, 그래요? 네. 얼마 만에 만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겨울방학 때 한번 만나고 이제 다시 처음 만나는 거예요, 학기 중에. 아, 그 출가한 뒤로 행자 생활할 때 보셨어요? 아, 행자 생활 그거는 끝나고? 제가 직접 보지 못했어요. 수계교육을 끝나고 나서 사진으로는 봤는데 지금 이렇게 승복 입고 만난 것은 처음이에요. 아, 그러세요? 어떻습니까? 사진으로만 봤는데 아, 이제 진짜 승려구나. 승려? 네. 스님이라고 부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아, 이제 스님이 수진 스님이구나. 제가 아는 이상원이 아니라 이제 수진 스님이구나. 예. 스님으로서 이렇게 뭐 좀 느껴집니까? 모습이? 이제 좀 뭔가 은은한 웃음을 보여주면 스님의 모습이 많이 보여요. 이제. 친구들에게 수진 스님의 출가는 뜻밖의 소식이었습니다. 스님 친구의 집. 종교가 없는 친구는 스님 친구의 집이 신기합니다. 명본 스님은 부모의 마음으로 수진 스님의 친구를 맞아줍니다. 병령이 여기 있고 요 산 밑에가 병령이거든. 그러면 이제 저기 군사 시설이고 여기가 전망대 역할을 하는 거야. 지금은 이제 여기가 산을 벼를 새로 다 건데 이제 중창을 해서 그런데. 저녁 시간 전에 또 한 명의 절친이 도착했습니다. 정갈하게 차려진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스님이 된 친구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친구들은 어색합니다. 지금 군대에서 울고 있을 이 우민을 아십니까? 우민이라고 있어. 눈가 친구 있거든. 수진 스님이 먼저 분위기를 풀어줍니다. 친구들은 스님 공부가 궁금합니다. 뭐 불교학 입문, 불교학 입문, 그리고 이제 승가 수행학, 그리고 이제 뭐 불교 의례의식, 그리고 이제 뭐가 있을까? 대충 불교자라든가 뭐 수행학, 수행자 그런 것들 들어가는 것들이 대부분. 인을 갖고 있잖아, 부처님들이. 이렇게 하고 있거나. 역사학과인 친구는 평소 궁금했던 불상의 수인을 물어봅니다.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계시면 이렇게 하고 계시기도 하고. 나루토처럼 각 인을 맺는 게 다 있거든. 다 뜻이 있어. 물리학을 전공하며 음악에 인생을 건 친구입니다. 아, 그때 봤어. 그 참치 그거 남사선 나온 거. 나 평소에 나물 거의 못 먹는데 이건 진짜 맛있다. 친구 스님이랑 밥을 먹으니 평소 먹지 않던 나물 반찬도 맛있습니다. 돌나물. 골라. 응. 그게 상큼한 맛이 나네. 다음 날 일요일 아침, 봄비를 뚫고 친구 수철이도 왔습니다. 수진 스님은 불교와 인연이 없던 친구들에게 도량 곳곳을 소개해 줍니다. 원래는 대웅전은 석가모니불이라고 부처님 중에서 뭐 제일 유명하신 부처님이 있어. 주불. 그러니까 석가모니불을 그 주인공으로 해서 모신 전각이야. 그래서 그걸 대웅전이라 하는데, 근데 그분 한 분만 있으면은 그냥 대웅전인데, 근데 거기에 좌우 협시불이라고 해서 옆에 이제 보좌를 하는 부처님 혹은 보살님이 있어. 그런 걸 배치를 해놓으면 그러면 이제 그 봉을 못자로 쳐서 대웅보전이 돼. 부처님께 절 올리는 법도 가르쳐 줍니다.
오체투지절을 처음 해보는 친구들입니다. 그렇지, 잘하네. 그렇지. 이게 그 방어 일종의 방어 시설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이 절이 일종의 그 막루 같은 역할을 했었어. 방어 시설이라서 방어진이야? 봉축 연등이 고운 도량 곳곳을 둘러보며 친구들의 어색함도 조금은 지워진 듯합니다. 원피스에 나오는 정상대전 같이. 수진 스님에게 출가는 세속과의 단절이 아닙니다. 각자의 길을 가지만 좋은 것들과 함께하는 인생이고 싶습니다. 우산 넷이 나란히 절을 나섭니다. 수진 스님이 친구들과 찾은 곳은 근처에 있는 동네 카페입니다. 스님이 사시는 거예요? 네. 돈이 어디 쓰시는 돈이요? 25,600원 들어드리겠습니다. 네. 불편한데 나는. 누가 음료를 가져올 것인지 진동벨 책임을 게임으로 결정합니다. 참 좋은 수 같아. 그러면 이거 있다는 게 그거 아직은 계약직인 거지, 일종의 계약직. 그러고 나서 이거 떼게 되면은 이제 완전 다 회색인 거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정규직인 거지. 그러니까 친구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승가제도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세 곳이 있어, 기초교육기관이. 내가 다니는 그 대학들, 그러니까 이제 동국대학교나 또는 중앙승가대학이라고 따로 있어. 그리고 또 한 개는 그 강원은 뭐냐면은 각 사찰들에 있는 일종의 그 사찰대학이야, 일종의. 너가 말한 그 사급 승가고시랑도 연관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기초교육기관을 다 이수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자급 승가고시를 볼 자격이 주어지고 스님들이 거쳐야 할 승가고시까지 설명을 해줍니다. 고2 때 상원이와 함께 미래 영상을 제작했던 소설가 지망생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수철아, 너도 이렇게 하면 합장을 해야지. 수진 스님한테 되게 오랜만에 얻어먹는데? 수진 스님. 아직은 스님이란 호칭이 어색하기만 합니다. 그 군대 그냥 졸업하고 4년 뒤에. 근데 전부터 궁금했던 건데 어쩌다가 출가를 결정하게 됐어? 먼저부터 묻고 싶었던 질문입니다. 그 뭐냐, 공격적인 질문이다. 사실 스님들에게서 제일 곤란한 질문 중 하나예요. 아, 그래?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은 이게 실례가 아니라 제일 어려운 질문이에요, 사실. 아, 그래? 아, 뭐라 하나로 딱 얘기하기가 힘든 거야? 그러니까 마치 그 느낌이 무슨 느낌이냐면은 어째서 그 대학에 갔어, 그런 느낌. 그래도 대강의 이유가 있다면 알려줄 수 있어? 왜 그래서 알고 싶어서 출가했어. 그거 알고 싶어서 출가했어. 아니, 출가하는 이유를 알고 싶어서 출가했다고? 잠시만. 그럴 수 있지. 수능 끝나고 여행 갔을 때조차 그거 몰랐고요. 졸업식 때 뭐 불교학과를 간다라고 얘기는 들었지만 그때부터 절에 들어간다고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거 들었을 때 얘가 왜 가지? 그런 생각밖에 안 듣고 지금도 아직은 안 믿겨요, 그냥. 뭔가 제 입장에선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죠. 애초에 머리 깎는 거부터 애초에 뭐 연애도 못하고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정말 그 계율을 지키면서 그렇게 경건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정말 힘든 일인데 저는 그냥 대단하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정말 지금도. 여자친구 못 사귀는 건 정말 안타깝다. 여자친구 못 사귀는 건 정말 안타깝다. 직장이 없는 건 정말 안타깝다. 평생 직장이 없는 건 정말 안타깝다. 아, 평생 직장이라고. 돌직구. 고등학교 졸업하고 상원이가 카카오톡으로 머리 딱 민 사진을 보냈을 때 나는 그거 전혀 몰랐어. 마지막에 그냥 절에 들어간다는 거 갑자기 그 얘기 듣고 나는 다들 이제 대학 가서 뭐 공부할지 아니면 난 졸업하자마자 군대 갔나? 대단한 녀석이네 하면서 군대 가니? 아니야, 나 스님 돼서. 잠깐. 되게 성실했죠. 제가 검두부 할 때도 이제 아침에 7시까지 나와서 8시까지 운동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맨날 나오고 공부도 하는 거 보면 맨날 도서관 가서 책 읽고 공부하고 그랬었어요. 제가 보기엔 이제 만약 스님이 안 됐었다면 소설 쪽이나 아니면 이제 글 쓰는, 시 쓰는 그런 사람이 될 줄 알았는데 언제 막 핸드폰 보니까 갑자기 막 머리를 빡빡 깎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얘가 군대가 나 근데 군대가 아니래요. 그래서 스님 됐다고 그래서 되게 놀랐죠. 저는 문학 쪽으로 나갈 줄 알았어요. 같이 일하면서 스트레스 안 받는다는 게 좀 부럽다. 실용적인 거 배워야 되고 뭐 자격증도 따야 되고 하는데. 아 맞다. 상원아 근데 언제 들어올래? 그래도 군대 가기 전에 어차피 깎아야 돼. 수진 스님께서 출가를 하실 때 같이 하는 게 어떠냐고 말씀을 이제 저에게 하셨는데 이제 저는 쓰고자 하는 욕망, 이제 작가로서 이름을 날려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제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같이 스님이 되지 못했었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소설을 쓰려고 하면은 주변 사람들이 소설 쓰면서 어떻게 먹고 살 거냐 하는 문제 때문에 글을 쓰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하고 싶은 고민들을 못 하는데 오히려 수진 스님은 자기가 하고 싶은 고민들을 하면서 시간을 쓴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럽죠. 부처님 오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행사 준비가 가장 바쁜 때이기도 합니다. 친구들과 함께 연잎 비비는 일을 돕기로 했습니다. 친구들에겐 사찰 체험이기도 합니다. 많이 묻어야 돼. 나는 줄 알았더니 이게 직접 하시네요. 사다가 하는 거 다 된 거 사면은 좀 비싸니까요. 그러니까 비싸면 또 이제 그 신도님들 돈인데 그게. 그리고 직접 와야 이제 또 이게 아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아껴 쓰게 되죠. 정성의 의미는 응? 정성의 의미는 없는 건가? 정성의 의미도 있고요. 그걸 먼저 말했어요. 재밌게 덧붙이는. 그 무슨 그 다른 게 없기 때문에. 스님 밀어봐도 되는 건가요? 네. 괜찮아. 스님 게 갑자기 예전에 너도 글 쓰지 않았었나? 민예천 작가? 근데 문창과 가려고 했다가 나중에 그냥 바꿔서 경영대. 경영학과? 응, 경영학과. 왜지?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그게? 그러게. 이봐서 저 이래봬도 수능 때 법과정치랑 경제했어요. 잠시만. 수진 스님은 공부하고 싶은 게 많습니다. 러시아어? 응. 러시아어는 또 뭐야? 그리고 한편 그 뭐고 지금 이제 아직 1학년이라서 못 하는데 나중에 이제 복수 전공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경영학과 하고 그리고 이제 부전공 돌릴 시간이 있으면은 법학하고. 그냥 재밌는 공부를 하고 싶구만. 응. 그럼 지금은 재밌어? 아니 근데 사실 진짜 재밌는 공부는 이제 4학년 돼서 해야지. 뭔데? 화학이랑 그리고 천체물리학이랑. 학점이나 스펙과 상관없이 재밌는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출가해서 스님이 되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괜찮아. 취미로 듣는 거니까. 전구업진원 수리수리 마하수리 사바 수리수리 마하수리 사바 원료 공심사무신 천비장엄부지 전환광명단관조회. 그거 한글로 풀이하면은 어떻게 돼? 한글로 풀이하면 일단 그 지금까지 했던 거 있잖아. 그거는 사실 그렇게 큰 뜻은 없어. 아직까지는. 일단 정구업 진원. 그 입을 깨끗하게 하는 진원이라고. 한번 그 뭐 비유하자면 양치질 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양치질? 그러니까 뭐 경전 외기 전에 뭐 친구들 앞에서 수진 스님은 불교를 좀 더 아는 가볍고 유쾌한 친구입니다. 평생 직업으로 스님을 선택한 친구일 뿐입니다. 근데 지금은 웬만한 거 다 밝혀졌으니까. 스님, 예? 그 옆에 계신 친구분한테 스님 출가하실 때 같이 하자고 하셨다면서요?
그랬어? 그랬었어. 왜 이분만 이렇게 그 얘기를 하셨어요? 다른 친구들한테는 얘기 안 하신 거예요? 차별돼요? 아니 애초에 나는 꿈이 확실하니까 안 넘어갈 걸 알았겠지. 나도 마찬가지? 응? 넌 안 할 것 같아서. 수철이는 할 것 같았어? 응? 할 것 같았어? 수철이는? 뭔가 해탈의 경제를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 자신이 발견한 좋은 길을 뜻맞는 친구와 함께 가고 싶었습니다. 야 그런 이미지였나? 근데 출가하고 뭐가 가장 힘들어? 힘든 점이? 좀? 가장 뭐 힘든 점이라든지 뭐 그런 거.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가장 힘들어? 뭐 그건 육체적으로 힘든 거고 육체적으로는 그게 힘들고 육체적으로는. 정신적으로는 뭐가 힘들어? 정신적으로? 뭐랄까 다른 사람들이 이제 그 스님이가 바른 생각을 해야만 한다라는 그 뭐가 강박관념이라서 약간 스님은 이래야 돼. 그렇죠. 그렇지. 스님인데 그런 일을 왜 하는 그런 짓을 왜 하는 거니? 그렇지. 딱 맞네. 친구들에겐 여전히 허물없는 친구지만 배움의 장에선 예의 바른 제자입니다. 선배. 저럴 줄 아나? 뼈. 예, 가르쳐. 한번 해보시오. 실습을 해보라. 선생님한테는 시합을 거고 선생님들한테 한 번만 하면 됩니다. 사찰의 법도대로 친구들도 은사 스님께 큰 절을 올립니다. 스님 된다니까 느낌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안 믿었습니다. 안 믿겨? 네. 그때 사진 보고서 되게 특이한 친구 하나 뒀구나. 학교 다닐 때도 좀 특이하잖아. 네, 그렇죠. 학교 다닐 때도 뭐 내가 수진 선생님을 5학년 때부터 봤거든. 특이해. 아니 더 특이한 거는 자기 모친이 더 특이하긴 하지만 아니 원치만이 좀 특이해. 머리 깎는다 그러니까 모친이 아주머니께서 밀라고 하시죠. 깎아줬어. 절에 간다고. 그래 머리는 내가 났으니까 내가 깎아준다 그러면서 수지씨 머리를 모친이 잘라줬다니까. 보통은 슬퍼하거나 괴로워하거나 저 집은 별로 슬퍼하거나 괴로워. 머리 깎기 전까지는 내 자식이다 그래서 머리를 자기가 깎아. 뭐 사진도 찍고 막 좋아하고 그랬어. 제 어머니시라면 많이 우셨을 것 같은데 전혀. 근데 아니 오히려 담당 두 사람 다 비슷해. 오는 사람이나 보내는 사람이 담당 가겠습니다. 제가 깎아드리겠습니다. 친구가 한 사람이 스님이 있다는 게 지금은 못 느끼는데 또 세월이 지나면은 또 많이 의지된대. 스님 친구가 존재만으로도 힘이 된다는 것을 알기에는 너무 젊은 연소한 친구들입니다. 어두운 밤길을 갈 때는 잠시 멈추면은 적응이 돼서 좀 잘 보입니다. 출가는 바로 그런 개념. 잠시 멈추면은 내 마음이 조금 여유도 생기고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잘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단기든지 장기든지 인생을 살면서 한 번 정도는 머리를 깎고 출가를 해보는 게 참 나의 의미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들이 있습니다. 조금 세월이 지나니까 그래, 여러분들도 세월이 지나면 생각납니다. 많이 생각납니다. 옛날처럼 뭐 출가라는 게 막 딱 그 완전히 인연을 끊고 이런 게 아니에요. 출가라고 하는 그 자체가 말 그대로 생활 패턴을 바꾸는 거지. 그냥 뭐 사회에서 격리된 사회 생활을 하는 개념이 아니니까 생활 패턴을 나는 이런 방식으로 살아보고 싶다. 마치 군인이 되듯이
명본 스님은 젊은 친구들에게 출가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바로잡아주고 싶었습니다. 태양의 비해도 또 지금 패턴이 다른 거지 이제. 그런 삶의 방식에 우리 사회에서 또 스님이라고 하는 이런 그룹들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다양성의 표본이 굉장히 사람이 저리도 살 수 있구나. 옛날에는 우리 머리가 그때는 제일 궁금해했던 게 그거예요. 스님 장가도 못 가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게 제일 많이 여자는 생각이 안 나십니까? 이제 이 질문이 제일 많이 이제 했던 질문이에요. 여자 생각하면 잘라고 생각하니까 알다 보면 날 거다 건데 마음을 잘랐어야. 객도 하룻밤 자면은 주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객하고 주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떠나면은 객이고, 온 손님도 하룻밤 자고 나면은 주인 되는 데가 절이에요. 다음에 다른 절이다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절이다 생각하고 다음 때 또 한번 내려와가지고 편안하게 또 한번 머물러 봐. 그러면 또 좋잖아. 이런 멋진 기아니까 이런 뭐 도심에서 이런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자, 그러면은 뭐 누구 비행기로 가나? 이분 친구는 같이 가고 기차로 가고. 그러시오. 그러면은 뭐 오늘은 요번에 시간이 짧아서 그렇고 다음에 오면 내가 울산 구경을 한번 시켜드리지. 알겠어. 조심들 가시. 친구들과 헤어져야 할 시간입니다. 갈게. 잘 가. 완전 빠른데? 합장을 해야지 얘들아. 뭘? 너무 격식 차리지 말자. 뭐하러? 굳이. 잘 가. 덕 많이 쌓으시고요. 덕 많이 쌓을게, 덕. 저는 우덕을 많이 쌓겠습니다. 잘 가. 진짜 갈게. 빠이. 입고 있는 옷이 다르고 가는 길이 달라도 존재만으로도 서로에게 빛이 되고 힘이 되는 친구들입니다. 제가 가고 있는 이 길에 대해서 제가 맞다라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정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요. 그건 아무도 모르죠. 제 착각일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제가 가는 이 길 끝에 신길일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어떤 빛을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 이상향이라고 생각하고서 나아갈 생각이고요. 그게 혹여나 저희 환상에 있는 환상향이었다 하더라도 그래도 저는 이 길을 계속 갈 생각입니다. 왜냐면 그게 제가 선택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수진 스님도 기숙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귀가 시간에 맞추려면 서둘러야 합니다. 갑시다. 건강하고 잘하고 있다. 안주 서로 갔을 때나 그럼 그리 가. 가시요. 명본 스님에게 상좌 수진은 아직 어린 제자입니다. 들어가겠습니다. 건강 조심히요. 물가에 내놓은 것처럼 마음이 쓰입니다. 기숙사의 새벽도 도량석으로 시작됩니다. 복도를 오가는 도량석 소리가 들리면 스님들은 가사를 수하고 법당으로 입실합니다. 5시에 울리는 기숙사 새벽 예불입니다.
수진 스님은 새벽 예불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공양간 아침 당번이기 때문입니다. 당번 스님들은 스님들이 예불을 올리는 동안 공양주 보살을 도와 아침 식사 준비를 끝내야 합니다. 당번 스님들이 준비해 놓은 음식을 소임 스님들이 다시 큰 방으로 옮깁니다. 대중 스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바로 공양으로 식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일식 사찬, 바로 공양은 번거롭지만 기숙사 스님들의 규범이기도 합니다. 먹고 자는 일체가 스님들에겐 수행입니다. 세간과 출세간의 차이입니다. 불교의 식사법인 바로 공양은 좋은 수행 방법이기도 합니다. 불교에서 바루는 그냥 밥그릇이 아닙니다. 가사와 함께 부처님 법을 상징합니다. 스님이 되는 수계식에서 가사와 바루를 받쳐드는 이유입니다. 수진 스님은 어떤 스님이 되고 싶은지 물어봤습니다. 저는 이제 약간 친근한 스님이 되고 싶습니다. 이제 기존에는 약간 고고하고 여업한 모습을 중시했었지만, 하지만 너무 고고하고 여업하면 치중을 하다 보면 오히려 외부인들과 멀어지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 허물없이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들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해나가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기에 그렇게 친근한 스님이 되고 싶습니다. 은사 명본 스님이 어린 상원에게 다정했듯 수진 스님도 사람들에게 친근한 스님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도 세상 속으로 나갑니다. 서로를 비춰주는 거울이 되고 세상과 함께하기 위해서. 상원이는 사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호기심 많고 다감했던 소녀는 친구들이 어느 대학 무슨 과에 진학할 것인가를 고민할 때 출가를 선택했습니다. 대단한 신심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목숨을 건 결정심도 아니었습니다. 상원이의 출가 선택은 신중했지만 가볍고 흔쾌한 것이었습니다. 맑고 밝은 사람, 깊고 따뜻한 사람의 길. 출가는 인연을 끊는 것이 아니라 인연을 향기롭고 성숙하게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상원이는 신세대 스님이 되었습니다. 출가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버린 새내기 학생이고 스님입니다. 절이 가장 많이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알아? 중국? 중국보다 한국이 많은데. 아니 알아요. 인도네시아, 태국? 독일이야. 독일? 독일 저기. 영어로 절마니. 스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뒤만 이거. 이러고더라. 편하지 않아.